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태근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 한 주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2월 4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공급 정책의 확대 방안 함께 나왔었던 내용들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또는 지금도 논쟁거리가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공공주도 어떻게 풀어서 어떤 공급을 확대 방안 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위해서 오늘 다양한 자료들 축약을 좀 했고요. 오늘 강의 시간 동안에 내용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638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2월 4일 발표가 되었었고요. 언론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주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에, 매입하기에 또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팩트체크로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보도자료에 담겨져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번 연도 2021년도나 2022년도 입주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그런 불안감 조성이라든가 또는 양질의 주택들이 단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획기적인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절차는 대폭 간소화시키고, 절차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수익은 함께 공유하겠다. 누구와? 조합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주택들이 새롭게 지어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익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를 해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공급이라든가 또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들,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대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가장 논쟁이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서울에 32만 호라든가 또는 지방에 22만 호, 총 83만 호를 이제 신규 그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택 공급에 준비가 아니고 신규 부지 확보를 할 계획이다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에 공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부지 확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면 뭐 5년 이내로 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5년 이내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030년 정도까지는 공급이 현재로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대책 방안이라든가 마련책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요의 억제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라든가 내년도 입주 물량들이 뭐 파격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플랜으로서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과 정비사업, 기본적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소규모 택지들에 대한 소규모 사업,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비주택 리모델링, 뭐 호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또는 모텔 등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라는 공급, 그리고 신축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로 돌리는 방법들까지 공급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120만 호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200만 호 정도의 공급 예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허수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계획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급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정권 자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주택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약 30만 호 정도를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한시로 도입을 해서 새롭게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1년 이내에 토지주가 3분의 2가 동의를 할 경우에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이 될 것이고 신속한 인허가를 5년 이내로 13년 걸리던 그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5년 이내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용적률은 상향을 시켜주고요. 120%까지 용적률 상향이 된다면 더욱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거기 더불어서 기부 체납은 제한을 둬서 너무 많은 기부 체납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면 뭐하냐. 임대주택이 더욱더 늘어나고 수익은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부 체납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익률에서 약 최대 30%까지는 수익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익 공유를 함께하자. 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역세권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일단 종상향도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최대 700%까지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최대 7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 상향 정책들 주거, 상업, 고밀도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도 추진 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 굉장히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확고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민간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이로 인해서 용적률의 상향에 따라서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2종은 뭐 3종이라든가 3종은 준주거지, 상업지로 그런 종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적률만 늘어난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주거의 그런 쾌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포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거주에 있어서는 밀도가 굉장히 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준공업지는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가 공업지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청년 기숙사라든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주거산업 융합 지구로 이것도 역시 지구 단위 계획 형식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저층에 그런 낙후되어 있는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지역도 역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재개발 사업들이 좀 추진되기 어려운 소규모 입지일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 사업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주택 공급 신설 새롭게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공이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 이제 공공이 직접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 직접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공기업인 LH라든가 SH공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조합원의 과반수가 요청을 하게 될 경우 51%만 넘어가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이 이거죠. 조합원이 과반수 요청이 된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될 수 있는 요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조합 총회라든가 관리처분 인가의 절차를 축소시켜서 13년 걸리던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13년 걸리던 것들을 이제 5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를 미적용시켜주겠다. 혜택을 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당근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부분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그리고 또 재개발 단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좀 생각하고 있는 곳들은 약간 배제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해지됐었던 곳이나 아니면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는 지금 막 조합원들끼리 그런 의견 취합이 잘 되지 않았었던 곳들은 직접 시행, 공공이 좀 시행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추가 수익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따져보고 손익을 따져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공공택지의 신규 지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단기주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해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고 전국에 약 15개에서 20개 지역들을 선별해서 26만 호 신규 공급 택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실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모텔, 상업지구 이런 지역들의 청년주택 등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원룸이라든가 1.5룸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들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공급들을 같이 함께 공공전세라든가 이런 매입 임대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공급 물량 중 70에서 80%는 분양으로 하고 그리고 공공 분양 물건들 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추첨제를 다시 30%까지 도입을 시키겠다. 자, 가점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20대 또는 30대, 40대에서는 이제 배제됐었던 부분들을 추첨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방책들, 이런 방법들이 또 나오면은 항상 유동자금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은 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우선 공급권이라고 해서 이제 입주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2월 4일 이후 계획이 발표된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업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신규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되겠다. 그만큼 이제 투기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지금 미리 사놓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완전 거의 다 묶여버리는 이런 추세가 될 건데 이것도 말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라든가 투기 수요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서 구입하는 곳이 나중에 공공택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정책들로 그런 그 분업화되어 있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4일 이후에 지분 변동이라든가 다세대 신축 등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도 우선 공급권은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채 건축물 한 개 필지에 다수의 공유 물건들이 있죠. 주인들이 여러 명인 거 이런 것들도 우선 공급권은 무조건 한 개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5년 이내 조합원의 분양 불가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투자할 수 없다. 그 내용이죠. 이 내용과 이제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끊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동향 점검 후에 거래량 및 가격이 또 혹시라도 상승하게 되면은 지정했었던 곳들도 중단하고 취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보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다 보니까 뭔가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들이 좀 노후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들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홀딩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다음 자금들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또는 내가 실거주에 있어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으로는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청담동은 정말 뭐 분양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를 만나보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잠삼대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9.95제곱미터, 즉 25평형 정도 되는 면적으로서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세가 이 지역의 시세 평당가가
뭐 1억은 훌쩍 넘었었죠. 그래서 시세는 15억 4천에서 16억 1천만 원, 주변보다 확실하게 소형 아파트로서 접근하기 좋은 메리트 있는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실 때 대출 금액 5억 정도를 제외하신다면 약 10억 4천에서 11억 1천만 원 정도로 실제 입주가 가능한 청담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잠원동이라든가 반포동, 뭐 재건축들, 압구정 재건축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런 지역들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 상승, 그리고 또한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신규 환경산업의 이쪽 지역들의 상위 지역이죠.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학군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이라든가 문화, 생활 인프라, 뭐 상업시설, 모든 것들이 가장 대한민국 상위 1%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담동 로데오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강남의 신축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소형 아파트, 희소하죠. 소형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을 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상위 1%를 해당하는 셀럽들의 자산 가치가 정말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청담동이라는 점, 그리고 설계 또한 굉장히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테라스 특화 설계, 그리고 또한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든가 중정 설계를 통해서 고급적인 프리미엄의 그런 최고치 하이엔드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청담동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총 2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고요. 이곳 바로 도보 5분 거리,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이곳은 고급 아파트라든가 고급 빌라들이 질비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만 들어가셔도 침실이라든가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잘 구성되어 있고,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화장실이 따로 구비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다. 세면실까지. 그리고 발코니부터 시작을 해서 테라스라든가 세대별 개인 창고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2층까지 자주식으로 지하 주차장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1.5대 정도 넓은 주차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주차 게이트라든가 또는 24시 경비실이 항상 돌아가고 있는 점, 보안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죠. 그리고 중정 설계와 히트펌프 시스템, 그리고 옥상에 루프 가든,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이런 라운지 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이라면 이런 주택을 고급이라고 하는구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전제품도 모든 것들이 다 빌트인 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뭔가 둘러보시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소형 아파트 준공이 난 모습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서울 중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강남권입니다. 1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조성되어 있고, 강남구는 이제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체크될 수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든가 카페 골목, 그리고 청담동 명품 거리, 뭐 갤러리아, 백화점, 모든 곳들이 다 이곳에 밀집되어 있죠. 그곳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또한 이곳에는 압구정 한양 아파트라든가 현대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을 주변에 학군이라든가 또는 이런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시행이 된다면 뭐 반포라든가 이런 지역보다 훨씬 더 강남권에서 입지가 훌륭하고 좋은 메리트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청담동의 미래 가치는 이런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일자리까지도 접근성이 좋은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을 선호하는 곳은 그겁니다. 한강과 굉장히 가장 가까이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또한 강남 업무단지라든가 삼성역 주변에 국제기술 복합지구 조성 사업들, 뭐 잠실 운동장의 마이스 산업단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또는 영동대로 지하사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잠삼대청, 지금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또 그 서울시장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굉장히 또 큰 화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은 이제 교통을 흐름을 이제 12차선 복층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지상 공간은 녹지와 공공주택 구성을 해서 약 7천여 세대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서초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모드급 사업이고 그에 따르는 많은 그런 그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파급력들은 바로 강남권이 모두 다 인접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의 시세는요, 지금 15억 4천만 원에서 16억 1천만 원까지인데 입주하실 때는 5억 정도의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10억 4천에서 1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입주를 하시거나 또는 이런 청담동 라인들은 자녀의 증여 목적으로 또 구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프리미엄 입주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월세를 나중에 놓으신다 하시면 보증금 1억 원에 지금 현재 5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곳이구나.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금액을 제외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약 9억 4천에서 10억 1천만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실 지역은요, 서초구. 서초구는 2021년도 가장 강남 3구 중에서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양재동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이고요. 이곳이 앞으로 GTX 신호선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양재역이 될 것입니다.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에 약 방 2개짜리 구성으로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생활 인프라 너무 좋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이유는 너무나도 전세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재역은요 지금 신분당선과 3호선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양재천과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 주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율로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상권을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의 학원가 그리고 개포동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를 또 공사를 진행 예정 중인 재건축 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개포동 너무나도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안정적으로 잘 학군에 따라서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배후 주거지라든가 또는 다세대 주택들이 구성될 수 있는 양재동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남부 터미널과 서울 교대를 따라서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같이 함께 요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자리로서는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이 지금 조성 중이고요. 양재 R&D 연구단지가 올해까지도 계속 많은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테헤란로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선다면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바로 한 정거장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 진행지 이곳 라인은 앞으로 향후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5년 동안 창출될 수 있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265조 원 정도가 구성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많은 일자리와 그러고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곳 양재동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가시성이 너무나도 우수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차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밖에 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 웬만한 양재동 라인들도 다 5억 중반에서 5억 후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정도의 금액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금액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투자하기 굉장히 안성맞춤인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접근을 해보시고 자, 월세를 생각하신다.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보증금 5천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요. 약 2억 중반 정도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2021년 내 집 마련 타이밍과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1:1 무료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대면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뭐 전화 상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연락 주시면 많은 정보에 대해서 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